안녕하세요. 삼암대 방호전대 장병 여러분. 우리 병영 독서 코칭 3주차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 벌새라고 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봤고, 이제 2주차는 황제들의 세계사 이 책을 읽어 보았었죠. 그 황제들의 세계사는 세계사에 등장하는 군주 30인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2주차 황제들의 세계사와 관련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소위 이제 일정하게 그 충돌하는 관점, 영웅서사와 민중서사,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랑케가 이야기한 소위 실증주의 사학, 이제 그것과 또 그 일정하게 부딪히는 이제 역사적 관점이 에드워드 카의 대화주의 내지는 역사주의 관점, 뭐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 어쨌든 황제들의 세계사는 제가 보기에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사 이야기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이랬을 때 뭐 위대한 어떤 그 지도자일 수도 있지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리더 지도자의 리더십을 믿고 또 협력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냈던 그 수없이 많은 이제 뭐 그 예전 그 전 근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백성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개념들이 참 그 다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들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용어들이 참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민중 그럴 때 이제 뭐 그냥 백성들의 무리죠, 민중. 그러나 이제 일정하게는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영웅이냐 일반 민중이냐 하는 이제 오랜 논쟁에 대해서 우리 방호전대 장병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황제들의 세계사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참 그 우리가 함께 이 책을 읽고 두루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알고만,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또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 일단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제들의 세계사는 물론 그 뭐 30명 다 일주일 사이에 읽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사람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나름의 어떤 관심이 있는 부분들 찾아서 설명했잖아요.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고 이제 남는 시간들에 또 다른 사람들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관해서 연관 도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스스로 좋은 책을 확장해서 읽어가는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병영 독서 코칭의 매우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죠. 자, 이번 주 그러니까 3주차에 읽을 도서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이죠. 나태주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이런 제목의 시집을 우리가 3주차에 읽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김대석 주임상사님 담당관님의 안내에 따라서 미리 시집을 받아서 또 시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뭐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되면 제가 이제 안내하는 것은 뭐냐면 좀 뒤에만큼 나왔습니다만은 이 시집에 굉장히 두껍죠. 지금 제가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350페이지에 이르는 시집치고는 굉장히 두꺼운 시집입니다. 사실 시집 이렇게 많이 안 묶거든요, 시를. 근데 이 책은 상당하게 많이, 그러니까 뭐 이제 시인의 어떤 그 등단 50년, 시작 활동 50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발표됐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골라서 이제 그 기념 시집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이제 부피가 상당히 그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니까 제가 쭉 세어보니까 목차를 보고 세어보니까 1부에 100편이 실려 있어요. 2부가 51편, 3부에는 65편, 그러니까 모두 21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이 216편의 시를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는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펼쳐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126쪽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펼쳤어요. 126쪽을 펼쳤더니 또 11월 이런 제목의 시가 있네요. 돌아앉아 혼자 소리 없이 고즈넉이 어깨 들썩이지 않고 흐느껴 울고 싶은 나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하나님한테까지 들키지 않고 그냥 흐느껴 울고만 싶은 나날, 다만 세상 한 귀퉁이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 아직도 숨을 쉬며 살아있음만 고맙게 여기며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뭐 제목의 시입니다. 되게 이제 11월 그러면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가을도 저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인생의 비유일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11월에 그뭐 느지막한 그런 시간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어떤 그 마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아직도 나와 함께 그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또 11월이라고 하는 시에 담고 있죠. 이렇게 그냥 펼쳐서 보고 읽어보고 그 느낌, 내 느낌, 그 다음에 그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보고 이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인을 이렇게 편하게 시간 나실 때마다 늘 옆에 두고 또 피곤할 때라든가 마음이 좀 이렇게 그 편하지 않을 때라든가 한번 펼쳐 보시면 될 터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저랑 같이 소위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 소위 목표, 이 책을 이 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해볼 것인가를 궁리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일단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는 이걸 화자라고 하잖아요. 화자. 소설에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화자, 서술자. 근데 어쨌든 시에서는 보통 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 자, 또 제가 어디 한번 펴볼까요? 어디를 펴볼까요? 89쪽을 폈습니다. 89페이지를 폈는데 당신 앞에라고 하는 제목의 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나는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지금도 나는 당신 앞에서 시를 가슴에 품은 소년입니다. 뭐 이렇게 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지금도 나는 당신 앞에서 시를 가슴에 품은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얘기죠. 그럼 이 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화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에서 나는 시인인가? 시인이 지금 이 나태주 시인인데, 지금도 나는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는, 의 목소리, 즉 이 나는 시인인가, 아니면 시 내부의, 시인과 관계없는 시 내부의 어떤 말하는 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일까? 이걸 좀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좋죠. 굉장히 이를테면 수준 높게 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깃틀이 되는 겁니다. 공부니까 조금 안내를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쭉 읽다 보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를테면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제작, 이거 우리가 표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표지에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제 반려자든 뭐 동행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제 결혼을 했으면 그 부부 반려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학문에서는 뭐 이를테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군대니까 우리 군대에서는 전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그 동고동락하는 전우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인생은 여행이죠.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떻게든 뭐 우리가 생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생을 여행으로 우리가 보통 비유하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여행도 뭐 호젓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를 점검하기 위한 뭐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할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주 좋은 보시든, 또는 우리 군대 같으면 정말 전우든 이렇게 있으면 그 여행이 훨씬 뭐 마음도 넉넉하고 또 더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고 이 표제작을 갖고 있는 나태주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을 한번 쭉 일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좀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환대, 그러니까 환대, 따뜻이 맞이하는 거, 대하는 거, 이거 환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자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환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런 시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이야기 아래 부분에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놓고 그때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거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없을 때 타인에 대한 환대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소위 나태주 시집의 시들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순서는 뭐 별 의미는 없고, 어쩌면 이 3번을 제가 3번에 써놓은 이것을 1번으로 올려도 괜찮아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를 감상하고 나서 이제 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 시는 무엇에 관한 시다 정도.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시가 마음에 들었는가. 이 여기에 들어있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시 모두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어떤 시는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시는 그냥 그냥 넘길 수도 있겠고, 어떤 시는 그렇게 글쎄 이렇게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시를 읽었다, 감상을 했다. 그러면 그 시를 일정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공부니까. 예,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편안하게 시간 날 때마다 옆에서 뭐 이렇게 페이지 자연스럽게 넘겨가면서 읽어보고 그래서 전국에는 이제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공부라고 했을 때 함께 병영 독서 코칭이니까 이 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목표를 지금 정해놓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 그 이제 이 요 부분 여러 장병들께서 보시고 있는 요 페이지 요 부분은 이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이 시를 이제 출판사에서 이 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소개해 놓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과 일상의 작고 소중한 가치를 들여다보는 풀꽃의 나태주 시인은 그러니까 풀꽃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좀 이따 보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풀꽃의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게 이제 풀꽃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딱 세 구절밖에 아니죠. 이 짧은 시죠. 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으면서도 그 의미가 아주 강렬하니까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 시로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동안 써온 시들을 엄선해서 이제 이렇게 2019년도에 작년에 이 시집을 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인의 그 등단 시작 활동 50년을 기념해서 그래서 전체 216편의 시를 수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어와 그러니까 시어는 이제 사실은 일상으로부터 시작하죠. 일상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시어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기보다는 일상어에서 이제 시어로 좀 갈고 닦고 뭐 이런 것이죠. 이걸 언어의 조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언어가 그대로 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어떤 소위 서정 시인들은 이걸 좀 더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다듬죠.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어와 또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그 목소리가 배어나는 하나의 문체는 이제 보통 뭐 스타일을 우리가 문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그 이제 문체가 사실은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문체론이라고 하는 이제 따로 그런 분야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우리 장병 여러분도 다 일단 각각이잖아요. 각각 똑같이 군복을 입고 비슷한 그 어떤 뭐 그 연령대에 있다 할지라도 각각이 풍기는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그 사람의 이제 말투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소위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나 소설가는 각각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그 문장을 다루는 또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그 나름의 그 소위 어떤 스타일이 있죠. 이걸 이제 뭐 그냥 쉽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 문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태주 시인의 문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어떤 목소리가 잔잔하게 배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문체적 특징을.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이 시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삶에 대한 애정 넘치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삶을 사람을. 자, 이게 이제 그 시집 우리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집의 표지와 좀 다른가요? 이를테면 이 그림들이 여러 그 판형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비슷하게 예.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소개하면 여러 장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시집에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주 충남이죠. 충남인가요? 충남 공주에 풀꽃 문학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군요. 풀꽃 문학상, 해외 풀꽃 시인상, 공주 문학상 이런 시인들에게
주는 상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일했고 그러셨네. 충남 서천에서 출생했군요. 충남 공주사범학교 졸업하고 시집에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시집에는 그 프로필 그 사진이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이고요. 이제 그 좀 주제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어, 일단 이제 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대석 주임상사님의 그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다음 또 제 안내를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 도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누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가?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편하게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동행, 너와 함께. 그래서 인생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맺은 그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래서 길을 가면서 봤던 풀꽃, 그 다음에 아름다운 뭐 어떤 그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가, 또는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고 싶은가, 뭐 이렇게 주제를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그 이 시집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2주차의 황제들의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제가 그렇게 일러드렸잖아요. 30명의 군주를 다 그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이 이제 한 20명,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실 테니까 뭐 그 지난번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한 두세 명씩만 내가 관심 있게 읽었던 군주 몇 명,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교집합으로 뭐 이제 공통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전혀 언급되거나 한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집도 굉장히 많은 시가 들어있으니까 216편의 시 중에서 여러분이 뭐 1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1부, 2부, 3부 해가지고 1부에서 어떤 시들이 조금 더 여러분이 나는 이 시가 좋더라 라고 하는 시가 어떤 시였는가 제목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분이 서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죠. 기록을.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여러 장병들께서 1부에서 이 시집의 1부에서 어떤 시, 2부에서 어떤 시, 3부에서 어떤 시가 가장 많이 썩 괜찮은 마음에 드는 시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뭐. 그래서 그 시를 이제 그 대표적인 시 가장 많은 그 의견을 일단 표를 받은 그 시를 이제 세 편만 1부, 2부, 3부 한 편씩만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를 낭송하고 그 시를 해석해 보고 그 시가 왜 나는 그 내 마음에 일정한 울림을 주었다거나 어떤 의미로 나는 크게 이제 생각한다거나 이런 이야기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여러 장병들께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저도 시를 한번 볼까요? 일단 표제작, 그 표제작이 이게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실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15페이지에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이 시를 이제 그 이 시집 전체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시는 조금 뭐 길기는 하군요. 근데 이제 짧게 제가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것이냐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태주 시인의 시들은 굉장히 쉬워요. 이건 뭐 해석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제 시는 고도의 어떤 비유, 은유, 그다음에 생략, 압축 이런 것이 시의 어떤 깊은 맛을 사실은 감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의 시는 굉장히 그 쉬워요, 편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A는 B다. 이게 은유잖아요. 은유. A는 인생은 여행이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했으니까 그 문학의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낡은 비유법이에요. 낡은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뭐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나태주 시인의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낡은 비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 인생은 삶은 여행이다. 근데 이 시에서도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인생을 여행이다. A는 B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낡은 비유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선한 어떤 그 인지의 충격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쵸? 네. 다만 이제 의미는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냐.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모두에게 사실은 공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따뜻하죠.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병영 독서 코칭에서도 이런 시를 좀 무난하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그 정서를 그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이런 시집을 선택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지난주차에도 황제들의 세계사를 읽고 그 연관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를 읽고 이제 비슷한 주제의 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얼핏 생각난 게 이 시였어요. 어떤 시였냐면은 천상병의 시 귀천. 이거 비슷한 주제예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 귀천은 이제 한자로 써놓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누가 이제 죽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고하셨다, 별세하셨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어디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엄마의 품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엄마 품속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대지로 땅으로 그러니까 뭐 고대 시대에는 이제 그 뭐 흙이라든가 뭐 물, 불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뭐 삼원소설, 사원소설 해서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 그 요소들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천국으로 또는 극락으로 뭐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보통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귀천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귀천 하늘나라로 돌아가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죠. 근데 천상병 시의 귀천은 교과서에서 실려 있고 굉장히 이제 그 평가가 아주 좋은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상병 시인 자체가 상당하게 이제 그 좀 고난을 겪었던 이런 시인이에요. 그 약간 그 이제 술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이분이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돈도 없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술 한 잔 사달라고 이렇게 좀 성가시게 해서 술을 더 얻어 드시고 그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도 하고 거린처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뭐 하여튼 이런 그래서 가난했겠죠.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이런 시를 남겼어요. 한번 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톱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볼까요? 그 이제 이 세상을 소풍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천상병 시인은.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살피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인생을 삶을 여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보니까. 근데 내가 아까 이제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낡은 표현이다. 신선한 감각은 없다. 이 표현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천상병 시 귀천도 보면 소풍, 인생을 소풍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습니까? 표현 자체는 뭐 신선하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이것도 뭐 인생은 여행이다. 근데 인생은 여행이다 보다 인생은 소풍이다. 근데 특히 이 천상병 시 이 귀천에서 가장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건 뭐냐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시로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함으로써 무엇이요? 삶에 대한 이거요. 이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태주 시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를 읽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천상병의 시 귀천을 찾아냈죠. 이렇게 확장해 가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겁니다. 풀꽃, 뭐 이 나태주 시인의 사실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 요 풀꽃이죠.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뭘 보고요? 이 너는 뭡니까? 풀꽃이죠. 일단 풀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풀꽃을 이 너를 풀꽃만이 아니라 우리 그렇다면 뭐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이렇게 누군가로 확장해서 의미를 확장하죠. 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담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죠. 이거 뭐 해석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들길을 걸으며도 볼까요? 세상이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의미는 좋고 표현은 사실은 신선하진 않지 여러분. 그쵸?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들길을 걸으며 생각하기를, 근데 둘이 건널 수도 있겠죠. 그대와 함께. 그러면서 그대가 있어준 게 내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대를 내가 만났고 그대가 나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 들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죠. 대상에 대한 따뜻함, 고마움, 뭐 이런 어떤 그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쉽고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 이렇게 좀 쉽게 이해되는 시가 좋은 시인가, 아니면 이제 좀 그 고도의 은유와 압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단 하나로만 해석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감춰놓고 있는 이런 시가 좋은가. 사실 문학을 이제 전공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후자, 제가 말했던 그런 시를 좀 더 이제 그 평가하긴 합니다. 그러나 나태주 시는 이제 대중적으로 익히기 쉽고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감상하면서 각각의 1부, 2부, 3부의 시를 골라서 읽어보고 이 시는 왜 좋은가, 어떤 점이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매우 좋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측면입니다. 시란 무엇인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시에서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요거거든요. 시에서 말하는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뭐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고 그럴 테니까 쉽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문학, 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 아름다움과 정서의 순화. 시는 우리의 정서를 아름답게 하죠. 정서가 뭡니까? 그 때문에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뭐 예쁘다,
그러니까 미추 예쁘다 아니다, 이런 거 슬프다 기쁘다 이런 어떤 감정의 반응, 이걸 정서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를 아름답게 해줘. 그러니까 이 나태주 시인의 시들은 우리 마음을, 이 나태주 시인의 시들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일단 복잡하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머리 아프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죠. 아주 쉬우니까, 해석이 쉬우니까 편하고, 그 다음에 또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매우 따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일단 시는, 특히 이제 시는 우리의 정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매우 좋은 그런 어떤 양식인데, 나태주 시인의 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나태주 시를 예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테니까, 자 나태주 시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를 읽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를 통해서 나태주 시인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시집을 한번 여러분 펼쳐 보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펴고 있습니다. 펴서 다시 시를 보지요. 15쪽에 15페이지. 자,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인생도 여행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람 없다. 그러죠.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이어지는 시인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일단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시인, 이 시 바깥에 있는, 우리가 시집을 읽을 때 시인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활자만 읽는 거죠. 활자를 통해서 우리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이건 뭐 시인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태주 시인의 시집, 이 시집에 있는 시들 읽을 때 이게 누구의 목소리지? 이건 시인의 목소리야. 나태주 시인의 목소리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살폈던 천상병의 시 귀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가 이 서정적 자라고 말합니다. 뭐 이건 그냥 아시면 좋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혹시 여러 장병들, 우리 같이 독서 코칭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문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다면 다른 동료, 선배, 장병들께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이왕 공부한 김에.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것은, 즉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서정적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이 시에서의 목소리가 곧 시인 자신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가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가 나태주 시인의 이 시집에서는 그런 걸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나태주 시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도 있어요. 예컨대 김소월의 시, 잘 알려진 시 여러분 있죠. 진달래꽃.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살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냐? 김소월인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는 이 나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별의 상황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있고 이제 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그 어쨌든 사정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나보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원망하지 않죠. 그 이별의 상황을 이 화자는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화 공덕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다 문학 시간에 산화 공덕, 영변의 약산, 아름 따다 한 아름 따다가 가시는 걸음걸음 그 이렇게 그 뿌려 놓을 테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지려밟고 가소서라고. 그러니까 산화 공덕, 불교에서 이제 꽃을 뿌려서 그 공덕을 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축원하는 거. 나보기가 싫어서 간다는 님한테 잘 가십시오. 그런데 행여라 이제 가다가 뭐 그 돌뿌리에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연변의 약산 한아름 따다가 이렇게 뿌려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나를, 김소월은 남성인데 김소월이라고 말하기는, 시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또 요즘에는 이제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떠나는 사람은 남자고 그 이별을 되면 이별의 상황에 놓여서 어쨌든 가지 말라고 하거나 잘 가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그 여자여야만 되느냐? 그 역관계, 물론 역관계도 성립하죠. 그러나 보면 우리가 이제 김소월은 전통적으로 이 여성의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김소월 시에서의 화자는 되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는 나는 김소월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 알겠죠? 이럴 때 이제 시인과 관계없는 시 내부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시적 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중요해요. 사실은 서정적 자아인가,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누구냐? 작가 자신일 때 우리가 서정적 자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가와 상관없는 시 내부에서 발언한, 그러니까 시 내부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 화자의 목소리, 그러면 시적 화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의 차이가 일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2차 시의 2주차의 황제들의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 영웅사관과 민중사관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시가 일단 문학을 위한 문학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이거 잘못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한 문학인가. 그러니까 소위 예술 주상주의와 지상주의자와 그다음에 이제 모든 예술은, 문학을 포함하는 모든 예술은 인간의 삶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 좀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로만 할게요. 너무 깊게 대학원 수업처럼 이야기하면 힘드실 수 있을 테니까. 자, 세 번째, 타인에 대한 환대는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 애착 등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자기애죠. 자기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가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희생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공감이라든가 환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기애가 과잉일 때는 타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에 놓으면,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자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어떤 그 환대의 태도가 일정하게 균형을 이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 이야기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내면화에서 조금 이야기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내면화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도서를 읽고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내면화가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주제, 문제의식에서 공감되는 부분을 내가 적용하는 거죠. 그게 내면화예요. 그래서 시의 감성과 정서의 순화. 자, 시는 문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 선사시대에도 존재했죠. 그건 노래로서.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시와 다른 것은 뭐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래의 경우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과 욕구에서 비롯되어서 그 충동과 욕구를 채워주는 시는 어떤 문학 장르보다 한결 더 원시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시란 인간의 삶과 정서를 운율에 실어서
압축적으로 제시한 문학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겠어요? 정서와 상상력의 작용, 그 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상, 정서, 상상, 형식 중에서 시는 특히 정서와 상상력을 통해서 인생과 자연을 노래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이런 것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시란 뭐냐? 그 다음에 시에서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로서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알겠죠? 이 독후활동 2번까지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3번도 결국은 그거죠. 타인과 자아의 긍정성의 선순환. 자, 볼까요? 우리는 타인에게서 공감과 지지를 얻기를 원하죠. 그쵸? 이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나를 공감하고 지지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겠죠. 타인 역시 그러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하라는 얘기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도 나를 공감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상호 관계, 상호적인 거죠. 상호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얘기 해보면 우리는 그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눈살을 좀 찌푸리게 보잖아요. 대신에 이타적인 행위가 우선 이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거나 돕는다거나 이런 걸 이타적인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칭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긍정에 앞서서 자신에 대한 긍정이 전제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긍정적 차로부터 타인과 세계에 대한 관심과 긍정과 참여가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장병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런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 나태주 시인의 시가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다음에 다른 타인에 대한 환대,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인에 대한 환대, 공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를 긍정하는, 나를 긍정적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이 사회에서 이 떳떳하게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큰 어떤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럴 때 이런 시집을 곁에 놓고 한번 좀 읽어보면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참 그게 묘하거든요. 이게 2500년 전에希腊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 232쪽에 제가 이 책을 폈어요. 나태주 시집에 사랑의 고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조금만. 사랑 때문에, 다만 사랑하는 일 때문에 물어본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묻고 있네. 우리한테 묻고 그러죠. 우리 다 이랬죠. 응? 사랑 때문에, 다만 사랑하는 일 때문에 물어본 적 있으신지요?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본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분 특히 이제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병에 와 계시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본 적 있으시겠죠. 그것이 철없음이라도 좋겠고, 어리석음이라도 좋겠고, 서툰 인생이라 해도 충분히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를 위하여
한 사람의 남자를 위하여 다시금 떨리는 손으로 길고 긴 편지를 써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디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 사람의 일로 밤을 새우고 오직 그 일로 해서 지구가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던 날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쵸? 그래, 우리가 한때나마 지상에서 행복하고 슬프고도 외로운 사람이었음을 부디 후회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목이 사랑의 권위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후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 누구나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시는 하여튼 특히 이 시는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건 내면하니까 나와 자와의 대화. 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권위를 읽으면서 그야말로 자와의 대화를 했었죠. 그걸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죠. 보면 더 좋으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시. 우리가 이제 이번이 3차시죠. 3강이고 다음 차시가 이제 11월로 넘어가서 4차시가 되겠습니다. 멀티팩터가 요즘 영어로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사실 좀 싫어요. 요즘에 언택트 비대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우리말로 바꿀 수는 없고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대유행을 세계적인 대유행을 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계적 대유행 그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병영 독서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비아닐 비자니까 대면,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비대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언택트. 이렇게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보면. 우리 좋은 우리말을 쓰면 될 텐데, 우리말 속에 이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찌꺼기, 그 다음에 한자는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우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자를 이제 갖다가 썼고 오랫동안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자가 우리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일본어 일제 식민 지배 기간에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어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어요. 참 불편한데 이 책도 멀티팩터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멀티팩터는 도대체 뭐냐,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만능주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멀티는 뭐든지 멀티 이제 다양한 뭐든지 이런 팩터 만능주의 이런 얘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읽을 책이 멀티팩터, 그 다음에 부제로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성공을 했는데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제목은 상당히 좀 흥미를 끌죠. 그러니까 저자는 성공에 대해 잘못 알려진 우리의 통념을 재점검하고, 통념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통념을 재점검하고 상식들. 그 다음에 프리츠 커피 컴퍼니에서, 프리츠 커피 컴퍼니는 회사인데 프리츠 커피 회사다는 모양입니다. 저도 아직은 지금 아직은 요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컴퍼니에서 무신사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요즘 핫한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핫한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의 알려진 성공 요인 중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그들의 성공의 그 멀티팩터를 어떻게 획득하고 연결하며 활용하고 통제했는지를 이제 나름대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불확실함이 가득한 경쟁에서 자원의 총력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승리다, 이런 얘기죠. 이것저것 다 걸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지 성공을 위해서 특정한 방법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성공의 비법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멀티팩터니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했을 뿐이지 특정한 어떤 방법 이를테면 그런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예, 읽어보도록 합시다. 흥미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나서 또 우리가 긍정할 게 무엇이고 또 좀 달리 볼 곳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하여튼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병들께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다양한 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일과 시간에 시간을 내는 거. 그다음에 또 일과가 끝나면 여러분 좀 쉬고 싶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한 두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이제 이 내용도 들으시고 또 우리 이제 담당관님께서 배부해 드린 책도 읽고 또 뭔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즐거울 거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싫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용하는 거 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6번밖에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독서는 우리의 그 어떤 간접 경험을 확장해주고, 그 다음에 교양으로서의 지식도 넓게 해주고, 그러죠. 근데 독서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독서를 많이 하면 자기 해석의 틀에 갇혀요. 그냥 고집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는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이런 이런 그 소위 토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의 한계에 갇힐 수 있는 이 독서의 그런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모여서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관님이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바로 제가 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글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여러 장병들께서 우리 그 단톡방을 통해서 어떤 걸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금방 읽을 수는 있지만 바로 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간 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책을 읽다가 뭐 질문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그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늘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활발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걸리기 쉽죠. 환절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송구한 마음은 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3주차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나태주 시집과 관련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